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이 꼭 꼬이나요? 연애만 하면 을이 되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 맺는 게 어려워 밀어내시고 있다면 당신의 무의식에 나르시시스트가 심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그것도 못해줘? 내가 너 키우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야, 친척 아무개는 대기업 취직했댄다. 당신의 부모님도 이런 말을 하셨나요?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자책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았어. 매 먹고 자란 것도 아니고 굶은 적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부모님이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하셨지만 왠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던 적.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 한편에선 뭔가 이상한데 혹은 왜 이리 내 마음은 몰라주지? 라는 느낌이 들었던 적, 바로 그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폭력이 있는 가정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곳, 진정한 사랑이 없이 거래만 오가는 곳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링크에 가족 안에서 맡는 역할과 그 탈출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나르시스트 부모의 희생은 진짜 희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들도 모르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빚을 갚으라고, 당신의 성공으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아이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첫 번째 길은 나도 강해질 거야. 나르시시스트형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세상은 전쟁터야. 나도 싸워야 해. 이 아이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꺼버립니다.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 내가 맞춰줄게. 희생형 혹은 코디펜던트형입니다. 내가 착하게 굴면, 다 들어주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룹니다. 타인의 감정에만 신경 씁니다. 자기 자신을 점점 지워갑니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엔 답을 못합니다. 놀라운 건 뭘까요? 이 두 길은 정반대 길로 보이지만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 자, 이제 당신은 어른입니다. 부모님 집을 떠났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지우는 여러분에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0살인 당신은 본래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생기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겠죠. 사랑하니까 양보하는 거지 뭐. 친구들과 약속 취소하고, 하고 싶었던 등산 포기하고, 가고 싶었던 여행 다음으로 미룹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했나 봐. 나 MBTI 다시 해봐야겠어.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조화를 위해 진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그게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 신경계는 갈등이 없으니 안전해 라고 말하지만 억눌린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원인 모를 우울증,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혹은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50대인 지금 당신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30살인 아들은 게임 중독자입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술을 사다 주고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아들이 독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안 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어릴 적 받지 못한 사랑을 이런 왜곡된 방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여러분에게, 반대로 첫 번째 전략을 선택한 여러분, 깊은 관계가 두렵습니다. 가까워지면 다칠 것 같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항상 경계합니다.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승리를 향해 굴레에 갇힙니다. 사람들을 밀어냈더니 또 외롭습니다. 나르시시스트형이든 희생형이든 공격적이든 수능적이든 근본은 같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한쪽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완전히 숨깁니다. 둘 다 진짜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정은 결국 자기 혐오가 됩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과거는 바꿀 수 없겠죠. 하지만 그 과거가 나에게 남긴 상처는, 형성된 믿음은, 반복되는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 안의 믿음을 찾아내세요. 관계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 욕구를 말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아니면 죄책감이 드나요? 이 질문들의 답 속에 나의 믿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가치가 있어.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거야. 사람들은 결국 나를 이용해. 이런 믿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나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어릴 때 살아남기 위해 만든 전략일 뿐인가? 2단계, 어린 나를 만나세요.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안전하고 싶었던, 인정받고 싶었던 그 아이가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내면화의 치유나 무의식 정화를 통해 그 아이를 만나보세요. 세션 녹화본 링크는 위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상처는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고 치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세션을 통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로서 들었어야 하는 말, 아이가 원했던 것, 아이의 경험을 무의식 안에서 바꿔줍니다. 이것이 과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시에 받지 못했던 사랑과 안전을 지금의 내가 어린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3단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세요. 희생형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된다고. 결국 무의식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나의 숨겨온 욕구, 억눌러온 진실, 그것이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둔 자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말이 심하네.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됐어. 연락하지 마. 너무 화가 나. 등등 속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합니다. 무섭죠?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두려움입니다. 당시엔 진실을 말하면 버림받을 수, 다시 말해 혼날 수 있었고 아이에겐 사랑받는 것이 곧 생존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어른입니다. 관계를 끝나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버림받고 버리는 경험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화가 나나요?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슬픈가요? 진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이 감정이 나한테 뭘 말하는 걸까? 잠시 멈춰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막히나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융은 개성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과 상대방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항상 의견이 같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진실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두 개의 온전한 원이 만나 교집합을 만드는 것처럼요. 의견 차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기회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면서 실수할 겁니다.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겁니다. 신경회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내면의 어린아이를 품으세요. 괜찮아. 너가 무서워서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을 배우는 중이야. 천천히 가도 돼. 난 항상 너의 편이야.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나선형입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아도
더 높은 차원에서 같은 지점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중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른이 된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항상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과거가 나를 정의하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깊은 내면 탐구를 원하신다면 저와 세션을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치유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